제목이 매우 마음에 드는. 네. 제목은 Learning Vision Prompts for Guiding the Attention of Vision Transformer 라는 논문이고, 2024 CBPR의 워크숍의 스팟라이트이라고. 그 제목이.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아마 그때는 좀 4페이지 분량짜리인데, 그 뒤에 이제 다시 제대로 나온 것 같고. 그럼 이건 제대로 나온 아, 거겠죠? 네. 네. 결국에 이제 비주얼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미 학습된 모델을 특정 태스크나 프리딕션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입력 이미지단에 넣는 추가적인 어떤 시각 정보라고 하는데, 그런 예시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이제 레드 서클과 같은 어떤 직접 제작된 마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커를 그 이미지랑 겹쳐 놓게 되면은 이제 원하는 해당 그 리전으로 어텐션이 가능하게끔 하는데, 일단 기존에 있는 그런 모델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마커가 이미 있는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에만 잘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비주얼 프롬프트 학습 방법을 제안을 함으로써 이런 제약을 탈피를 하고, 이제 한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다양한 입력 이미지에도 적용 가능하게끔, 그리고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이고, 이제 추가적인 VIT에 대한 파인 튜닝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보게 되면은 비전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입력 이미지가 토큰 형태로 나눠지고, 여기 이 토큰 간에 이제 문맥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관련 영역에 선택적으로 집중을 하고, 이렇게 나온 컨텍스트를 인베딩에 통합을 해서 결국 이런 컨텍스트 어웨어 인베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좀 어려운 시각 데이터의 인식 능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사전 학습된 VIT 모델에 대한 마커를 도입을 하고 구성을 해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우리가 원하는 마커 영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탐구를 합니다. 비주얼 프롬프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시각 정보를 이미지에 주입을 해서 이제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과 같은 그런 다시 재학습시키기 어려운 모델들을 새로운 태스크에 이제 적응을 하는데, 이제 최근 연구에서는 비교적 수동 프롬프트로 어떤 프롬프트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동 프롬프트 기법들이 이런 어떤 인지 작업에 되게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주었는데, 그 예시들이 이제 컬러, 색칠된 원이라던가 사각형이라던가 어떤 블러링 처리들이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동 프롬프트의 가장 큰 제약 사항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전 학습 모델의 그 바이어스에 되게 의존성을 가진다는 건데, 어, 그 기존에 사전 학습된 모델을 학습시킬 때 사용되었던 데이터 안에 예를 들어서 컬러 이제 어떤 서클이 들어가 있었으면 그런 서클에 대해서는 되게 기능을 잘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삼각형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능을 잘 분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약 사항이 있고, 또 이제 기존의 클립과 다르게 DEIT나 뭐 다이노 V2라고 하는 애들은 클립과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해서 어, 이런 클립에서 만약에 어떤 되게 유효한 프롬프트가 있었다라고 해도 이런 DEIT와 다이노에서는 그런 최적의 프롬프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게 이런 모델에도 잘 적용할 수 있게끔 최적화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에 적용 가능하고, 우리가 직접 어, 매뉴얼리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최적화 방식의 학습 프롬프트를 제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안 나오네.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셀프 슈퍼바이즈 방식을 통해서 기존에 학습되었던 사전 학습된 모델을 학습시킬 때 사용되었던 데이터셋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래 유니버설 어드버서리얼 패치나 프라이어 네트워크 퍼터베이션 이런 애들은 이제 이런 연구에서부터 영감을 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이제 관련 연구부터 보게 되시면은 비주얼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NLP 분야에서 사용되던 거를 이제 이미지 분야에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해서 넘어오게 되었고 이제 어떤 뭐 특정한 입력의 조작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모델을 적응을 시킵니다. 여기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어떤 최적화 가능한 픽셀을 이미지에 이제 추가를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들 하고요. 이제 아래에 있는 이런 비주얼 프롬프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을 하는데 뭐 여기 있는 논문들 중에 이제 읽어본 것도 있는데 이렇게 픽셀 단위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추가적인 그 여기도 이제 VIT 모델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그 기존에 토큰이 들어오는 입력 부분 말고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방식 그런 방식입니다. 파라미터를 추가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그냥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이렇게 추가. 그러니까 이 논문은 아예 여기도 이제 파라미터를 추가하긴 하는데 여기는 기존의 이미지를 대체합니다. 기존의 이미지 값에 픽셀을 아예 대체를 해서 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력 이미지는 그대로 사용을 하되 앞단에 이제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붙이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그럼 그 파라미터란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파라미터라고 하면 이제 모델의 웨이트들을 대표적으로 파라미터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앞에 무슨 값이 들어가는데 이건 이미지마다 달라지니까, 그죠? 입력마다, 아니면 입력마다 고정된. 여기 나온 모델들. 네. 네, 이미지는 여러 개가 들어오고 여기만 학습 가능하게 추가적으로 이제 그 처음에 뭐야? 어떤 특정 벡터들이 추가되는 네, 걸로 네. 보이는데, 그 벡터들이 들어오는 입력마다 바뀌는 건지, 아니면 아니요, 모든 할 때는 네, 이 클래스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 클래스마다 하나씩. 네,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클래스에 통일하게 이게 아마 예전에 발표했던 논문 중 하나인데, 이제 클래스 유니파이드한 게 있고, 이제 클래스 스페시픽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아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레드 서클과 같은 그런 추가적인 비주얼 프롬프트를 삽입을 했을 때 어텐션을 좀 더 이제 잘 유발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논문입니다. 제가 그 블러링이 사용된 아래는 이제 애드버서리얼 패치에 관한 연구인데 여기서는 이제 소량의 픽셀 이미지에서 소량의 픽셀만 변경을 해서 어떤 모델을 속이는 그런 적대적 예제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예시 논문들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화이트 박스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아래 있는 내용들은 그런 패치가 어떤 모델이나 데이터셋에 특화된 게 아니고 좀 더 다양한 모델에 쓸 수 있는 범용적이고 트랜스퍼러빌리티 한 그런 패치를 개발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에는 그런 패치가 모델의 어텐션을 끌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트랜스퍼러빌리티와 유니버설리티인데 이 트랜스퍼러빌리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롬프트가 다른 종류의 아키텍처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거고 유니버설리티라고 하는 거는 입력 인스턴스에 이제 특화된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보편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혹시 속인다는 건 뭔 뜻일까요? 속인다는 건 이제 원래는 그 애드버서리얼 해가지고 모델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추가 입력단을 조작했던 그런 논문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프롬프트로 더 어텐션을 잘 끌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뭐 특정 모델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모델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트랜스퍼러빌리티 하고 입력 인스턴스에도 이제 되게 보편적인 그런 프롬프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릴레이티드 워크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델에서 뭐야 비주얼 프롬프트 뭐 동그란 빨간색 동그라미 이런 거 넣을 때 네. 이미지 아예 그냥 첨부해서 넣는 기존에는 그런 데이터셋이 학습된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학습하면은 그렇게 이제 넣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빨간색 여기서 예시 중에 빨간색 원이 있는
많이 있는 그런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는 빨간색 원으로 프롬프트를 줘도 주면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우리가 똑같이 모델을 하고 싶어서 거기다가 뭐 빨간색 원이 아닌 뭐 분홍색 삼각형을 쳤으면은 그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똑같은 프롬프트의 역할을 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서드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 목표 여기서 목표라고 하는 거는 최종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이 조작되도록 이제 패치를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패치라는 게 결국에는 프롬프트인 거고 최종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우리가 어텐션을 끌 수 있도록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방식을 제안을 하며 이제 별도의 어노테이션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언레이블드 이미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패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보통 RGB의 색공간에 관한 거라고 하는데 이제 아래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 어떤 이제 쉐입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사실 이미 정의되어 있는 어떤 모양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쉐입도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입력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그런 비전 인코더의 어텐션을 유도하는 이제 비주얼 프롬프트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일단 이미지 입력으로 n 그 흔한 어떤 정사각형 모양의 그런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n은 넘버 오브 픽셀이고 프롬프트는 똑같은 입력 채널을 유지를 하되 m보다는 작은 m의 크기가 있는 프롬프트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가 삽입될 그 픽셀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인 아이콘 마체이도 있습니다. 아이콘 마체이는 당연히 이미지의 사이즈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가 만약에 입력되었을 때 만약에 이미지 모서리 끝부분에 입력이 되면은 이미지의 영역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제한 여기 이렇게 요 기준을 충족하는 좌표만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삽입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이미지 더하기 프롬프트 픽셀이 아니라 어떤 뭐 다양한 이미지와 위치에 적용해도 결국에 우리가 보편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유니버설리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지 픽셀 값을 그냥 패치 픽셀로 아예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수식이 여기 프롬프트가 적용이 되면 기존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픽셀을 아예 대체하는 그런 형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좌표에 2분의 m, 2분의 m 더하고 좌우로 더하고 위아래로 더해가지고 이제 그 패치를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어텐션 밸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L개의 레이어가 있고 그 비전 인코더 내에 그리고 만약에 H개의 어텐션 헤드가 있을 때 T개의 토큰을 갖는 입력 이미지가 들어온 이제 요 수식 A 서브 L, I라고 하는 거는 L번째 레이어, I번째 헤드에 이제 어텐션 밸류 이렇게 노테이션이 있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과를 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이미지 토큰들의 영향을 받은 최종적인 그 문맥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컨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종종 이제 최종적인 클래스 토큰과 같은 그런 스페셜 토큰에서 얻어질 수 있으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는 마지막 레이어 그러니까 비전 인코더의 최종 레이어 단에서 나온 모든 헤드에 대한 클래스 토큰의 그런 값을 평균 내어서 사용을 합니다. 요것도 이제 그냥 전반적인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랜덤 노이즈가 들어와서 네, 조금 뒤에 설명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모델이 요 이미지 n by n 픽셀 이미지를 t by t 토큰으로 나누며 각 타일에 요 nt라는 픽셀 크기를 가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프롬프트가 쳐졌을 때 이렇게 타일 쪼갠 거보다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픽셀 기존 이미지의 i, j가 아닌 토큰으로 나눴을 때의 패치 중심을 일단 x, y라고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i를 픽셀 그 크기로 나누게 되고 타일의 픽셀 크기.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그 이 조그마한 타일일 때 중심 위치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게 비지도 학습이다, 아니,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이다 보니까 정답 레이블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답 레이블을 임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레이블을 임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은 뭐 이렇게 중심 그 토큰의 중심 좌표에서 그럼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뭐 FWHM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밀도 함수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해서 나온 액티베이션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준 또 다른 디스트리뷰션이 있는 거죠. 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레이블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만드는 로스가 네. 레이블이 네. 어떤 걸 기준으로 레이블? 딱 그 원이 들어가 있는 중심 좌표로부터 이게 기터브가 없어가지고 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중심 좌표를 기반으로 이렇게 뒤에는 되게 낮은 값을 가지고 이 근방 부분만 높은 값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두 개의 로스를 조절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미지에서 네. 특정 부분을 고른 다음에 거기에 마스킹 비주얼 프롬프트 처리를 한 다음에 네. 왼쪽 부분은 네. 그걸 만든 다음에 그 위치 부분에다가 지금 저렇게 가우시안 코너를 씌우는 레이블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럼 여기를 쳤을 때 여기가 어텐션이 가게 해줘라 네. 이렇게 해놔. 네.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그냥 배경 있는 부분에 마스킹이 되면 네. 그냥 배경 부분을 마스킹 해라. 그 어텐션을 해라 이렇게 네. 된다는 말씀. 근데 이 위치 좌표 자체는 그냥 랜덤으로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고정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뭐 이 새 불인지 뭘인지 여기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 뭐 이런 배경에 들어갈 수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 네. 저래도 저게 셀프 슈퍼바이즈도 한정이 되는 건가요? 근데 결국에는 일단 레이블이 없는 언레이블드 이미지만 사용을 하고 이렇게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임의적으로 디스트리뷰션을 활용을 해서 레이블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레이블을 그러니까 모델이 만들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저렇게 기계적으로 만드는 그쵸. 거를 모델이 학습한다고 해도 셀프 슈퍼바이즈드다라는 건가요? 그리고 용어에 대한 거는 애매하긴 하지. 그러면 일단 요건 랜덤으로 들어가고 비주얼 프롬프트도 랜덤으로 그러면 요거에 맞게 들어가는 뒤에서 더 설명하긴 할 건데 이게 노이즈가 이렇게 뉴럴 프라이어라는 추가적인 네트워크를 타고 우리가 사전에 여기서는 이제 원이라고 우리가 사전에 요 마스크 모양 쉐입을 지정해 놓은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는 그 색 공간에 관한 얘기라고 했는데 위에서 네, 여기 패치의 모양이 미리 정의되어 있는 동안 패치의 RGB 색 공간에 관한 것이며 라고 했던 것처럼 네, 여기서 이제 단순히 색 공간에 관한 거, 여기는 쉐입 이런 거 통과해서 어떤 최종적인 프롬프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내가 이미지와 좌표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랜덤하게 씌이는 거. 그리고 이 좌표를 기반으로 레이블을 다시 만들고 이거를 다시 학습을 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결국에 학습시키고자 하는 거는 뉴럴 프라이어라는 건데 다른 거는 학습시키지 않고요. 그래서 비전 인코더 자체는 이제 프리즈 상태로 사용을 하고 우리가 이 프롬프트 픽셀만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훈련 과정 중에 유일하게 업데이트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픽셀의 수를 우리가 뭐 8x8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 한정된 픽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된 픽셀의 수가 이제 잠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패치 입력 공간을 어떤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매개 변수화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 뽑아내는 형식이 아닌가라고 그냥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트랜스퍼러빌리티를 향상시키는 게 또 입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위에 있는 그 아키텍처의 과정을 좀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 이니셜라이 초기화된 랜덤으로 초기화된 가중치가 요 뉴럴 프라이어라는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고 초기 요 프롬프트가 뽑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랜덤 노이즈가 들어가서 여기서 이미 초기 프롬프트가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별도의 마스킹이 들어가서 이제 요 비주얼 프롬프트가 나오게 되는 건데 요 뉴럴 프라이어의 구조는 뭐 이제 CNN 기반의 뭐 유넷 구조라고 하고 다운샘플링 레이어와 업샘플링 레이어가 뭐 3개씩 구성되어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활성 함수로는 뭐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하고 이제 초기 프롬프트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사전 정의된 뭐 원이든 뭐 사각형이든 해서 마스킹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입력 이미지 i가 있고 좌표가 이제 랜덤하게 형성이 됐으니까 이제 중앙에 삽입이 되고 이제 그게 비전 인코더를 통과하게 된 그런 형식이죠. 패치 내 뭐 픽셀들 간의 뭐 공간적 패턴을 공유함으로써 뭐 훈련 중 효과적인 최적화를 뭐 가능하게 하고 뭐 이런 비주얼 프롬프트 학습을 촉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는 네. 이제 마지막 레이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레이어의 어텐션 값들에 나온 것들의 헤드의 평균 여기서는 이제 A 바 L이라고 이제 노테이션으로 표기를 하고 결국 목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뉴럴 프라이어를 훈련을 해서 어떤 프롬프트 P를 출력을 하고 그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어텐션을 더 잘 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손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최종 레이어에 나온 클래스 토큰의 헤드의 평균 값이랑 아까 XY를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나온 그 요거랑 뭐 둘 다 분포 어떤 확률 밀도 함수 그런 걸로 보이고요. 그런 거를 이제 KL 다이버전스 뭐 로스를 사용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알고리즘 순서를 다시 보게 되면은 어떤 입력 이미지가 있고 이제 다음에 이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아래의 과정들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랜덤하게 설정된 가중치를 그 뉴럴 프라이어에 통과시켜서 초기 프롬프트를 뽑고요. 이제 랜덤 이미지 좌표 IJ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아까 그 토큰 공간에서 이 i, j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전체에 대한 좌표이기 때문에 토큰 공간에서 그 사용하기 위한 좌표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를 이미지와 좌표를 합쳐서 이제 이 IP라고 하는 프롬프트가 삽입된 그러니까 픽셀이 대체된 이미지를 만들고 이 녀석을 VIT에 통과시키고 최종적으로 클래스 토큰의 평균 어텐션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 토큰에 대한 위치 좌표인 x, y를 통한 가우시안 맵이랑 이제 그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계산을 하고 이제 아담 W를 사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뭐 이런 구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실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클립 32 패치 사이즈와 14 패치 사이즈에 대한 프롬프트를 보여주고 여기서 사용되었던 태스크는 네이밍 키포인트라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으면은 어느 부분에 이렇게 뭐 박스 처리 같은 게 되어 있고 그 박스에서의 이름을 찾아내는 약간 그런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다른 모델에서
다른 모델에서도 사용 가능성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C그립, DID, 다이노, 디노 이런 서로 다른 인코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도 검증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현 디테일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주장을 하는 게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나 파이토츠 허브에 있는 모든 사전 학습된 비전 인코더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뭐 러닝 레이트 별도의 언급 없이는 요런 세팅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 프라이어를 학습시키는데 사용했던 데이터셋은 그냥 이미지넷인데, 여기가 이제 전부 다 쓰는 거는 이제 많은 자원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총 10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된 서브셋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테스트로는 요 컵 200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데, 요 컵 200 데이터셋이 5,800개 정도의 새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미지에는 15개의 신체 부위 이름과 해당 픽셀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 학습된 녀석을 정확한 여기서 있는 키포인트에 배치한 뒤에 얼만큼 잘 식별을 했냐로 성능을 평가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런 데이터셋도 사용을 해서 했다라고 하고, 처음에는 이 바닐라 패치, 그냥 기본적인 정사각형에 대한 실험이고, 별도의 어떤 마스크 필터링 같은 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최적화된 그 RGB 값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고요. 보게 되면은 요 32, 48, 64, 80 여기서 이거를 한 배라고 가정을 했을 때 1.5배, 2배, 2.5배 그런 패치 구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제일 작은 거를 한 배라고 했을 때 2배, 3배, 4배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사각형이고 여기는 이제 원에 대한 결과인데, 여기 보면은 요렇게 있거든요. 요 람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쉐입의 변화를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의 경우에 전체 반지름 대비 요 겉에 둘러싸인 요 부분은 빼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요 값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테두리 자체가 좀 더 얇다, 그리고 값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요 테두리가 두껍다, 그런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 이 왼쪽 두 개가 클립 32짜리에 대한 결과, 오른쪽이 14짜리에 대한 결과인데, 기본적으로 원에 대한 성능이 좀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원에 대한 성능이 조금 더 좋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저 한 배, 그러니까 여기 32짜리 사이즈일 때 가장 성능이 좋고, 여기서는 42짜리일 때 성능이 가장 좋은 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주장을 하는 거, 이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더 이 모델에 상관없이 어떤 좀 최적화된 사이즈가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아 보인다 라고 얘기를, 여기는 32고 여기는 42다 보니까. 근데 사실 여기 28이 32에 더 가까운데 좀 잘 이해가 안 가긴 하지. 그렇고 여기 원이 전반적으로 더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클립을 학습시킬 때 우리가 원이 포함된 데이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진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테두리가 얇은 쪽이 조금 더 성능이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의 픽셀을 조금 덜 바꿀수록 성능이 조금 더 좋게 나오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습한 결과가 좀 비주얼라이제이션 저건 결과 자체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큐러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있는 애들은 뭘 뜻하지? 그 프롬프트를 시각화한, 여기서는 바닐라 패치라고 네모난 32 x 32짜리 전체를 최적화된 픽셀 RGB.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잘라서 원으로 만든다. 아니, 요거는 기존에는 요 바닐라 패치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미지에 이렇게 같이 붙이는, 그러니까 이미지의 32 x 32만큼이 요 색깔로 바뀌게 되는 거죠. 뭐 알파 블렌딩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대체된. 네, 그냥
원, 네, 동그라미를 만약에 보라색으로 만든다 하면 어떻게, 보라색이면 요거, 네. 걔를 이제 동그라미로 만든 다음에 이미지에다 붙인다는 점. 여기는 별도의 그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의된 마스킹이나 어떤 별도의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게, 여기 보면은 기존의 랜덤 노이즈가 들어오고, 여기서 요게 최적화된 거고, 요거는 안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은 최적화된 RGB 값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학습을 했다는 거는, 거예요. 요 RGB 값. 근데 그게 실제로 이미지에 붙을 때 동그라미랑 합치지 않았다는, 동그라미는 지금 아까 실험은 그냥 바닐라 패치라고 요 32 x 32 사이즈일 때 가장 어텐션을 잘 끌 수 있는 색깔이 이 보라색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원래 얘가 덮을 곳에 있는 거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것에,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크기가 달라질수록 더 잘 끌 수 있는 색깔이 바뀌는 거고. 근데 저 음, 밑에서는 이제 굵기를, 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거는 저 람다 값. 람다 값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테두리. 여기서는 그냥 별도의 모양 처리가 안 되어서 32 x 32의 모든 영역을 다 이렇게 바꿨는데 여기서는 되게 다른 실험이. 다른 실험. 여기서는 이렇게 테두리를 얇게 준다던가 모양을 바꿀 수가 있고. 아무튼 그런 다른 실험 테이블은 이겼어요. 네, 그래서 서클이 스퀘어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최적의 패치 크기는 여기 32 패치짜리 쓰니까 하나의 토큰에 해당하는 기본 크기와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좀 더 큰 클립 모델에서는 요 14가 3배 더 큰, 그러니까 42짜리인데 요 사이즈랑 요 32와 42, 요 사이가 뭐 좀 최적의 패치 값이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최적의 클립 인코더의 32짜리와 14짜리에 관한 최적의 프롬프트를 이렇게 여기 모양이 바뀐 거죠, 이게. 전체 색깔이 다 쳐진 게 아니라 근데 테두리만 얇게 가장 최적의 프롬프트를 시각화한 결과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재밌는 점은 아까 레드 서클 이게 클립 14에서 서클일 때 이 레드 서클이 가장 최적의 프롬프트라고 시각화가 되었는데 이 이유 자체가 이 클립 14 모델을 학습을 할 때 빨간색 원이 사용되었던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뒤에 나오는, 클립 잠깐. 뒤에 아까 모델 아키텍트 설명할 때 VIP 나왔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금 클립을 쓰는 네, 비전 인코더를 클립을 사용합니다. 때 저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최적의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이제 제가 그 학습했다는 대상 자체는 랜덤 노이즈로부터 시작되는 그 네. 파라미터. 네. 거기를 어떠한 인코더에 넣고 집어 넣었더니 저런 결과가 나왔죠. 학습된 거를, 네, 최적의 프롬프트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 테이블 3는 이제 아까 컵 데이터 셋이랑 레프코코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이고 그냥 랜덤으로 그냥 프롬프트를 주었을 때 그리고 크롭이라고 하는 거는 그 크롭은 그 바운딩 박스 처리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기서 다 날립니다. 이 레프코코 그 실험 세팅에서는 그렇게 하고 네. 그리고 블러링은 주변 부분을 다 날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부분을 그냥 블러 처리하고 이제 그 자기네들이 만든 그 녀석들을 썼을 때 성능 이고요. 볼드 처리된 게 가장 성능 좋은 거 그리고 언더바 처리된 게 두 번째로 좋은 성능이라고 하는데 뭐 크롭 환경에서는 아, 컵 데이터셋에서는 뭐 크롭 이 클립 조금 자그만 모델에서는 크롭이 가장 좋고 이제 모델 바뀌면은 요 이렇게
한 녀석들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포코 시리즈에는 골드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아마 크롬이 뭔가 더 높아갖고 네. 크롭이 웬만하면은 그 딱 해당하는 바운딩 박스만 남기고 주변을 다 날렸기 때문에 아마 가장 좋은 결과를 그럼 이 웹을 왜 하죠? 아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머리를 보고 싶으면은 머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고 아래 실험은 전체 이미지에서 머리 부분에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주고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크롭 한 게 성능이 제일 좋으면 네. 그냥 크롭 시켜서 하면 되는 거죠. 왜 저렇게 원 처리를 해서 크롭보다 성능이 낮은 걸 어렵게 만들죠?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인퍼러스일 땐 우리가 전체 이미지를 주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는. 근데 저 원을 치는 것도 네. 결국엔 관심 영역이 정해져야 원을 치는 거고 네. 크롭하는 것도 관심 영역이 정해지면 거기만 크롭하고 넣어버리는 거죠. 관심 영역에다가 어떤 처리를 해준다면 똑같아 보이네. 네. 근데 저게 이 실험은 그 뭐 어떤 정확도를 저도 그거 모르겠어요. 정확도 얼마나 잘 맞췄나. 그러니까 컵 데이터셋도 이미지 하나, 새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새 이미지에 대한 뭐 15개 정도의 포인트들이 다 있는 거. 클래스 클래스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누구는 클럽하고 누구는 음. 좀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새가 있으면은 새 부리만 잘라가지고 넣은 다음에 이게 뭐냐라고 한 것과 새 부리에 이렇게 원을 쳐서 준 것. 그 데이터셋이 네. 이렇게 새가 있고 그러면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네. 여기는 뭐다라는 정보가 다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얘에다가 원을 쳐서 입력을 넣어주면 걔는 달입니다. 네. 걔는 불입니다. 이렇게 맞춰주는 클래시피케이션 네. 문제인 거. 네이밍 키 포인트. 네. 신체 부위 이름과 해당 픽셀 좌표. 네, 이런 식으로 처리돼. 요 태스크를 푸는 거. 네. 근데 이거 클래시피케이션 풀려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걔는 학습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프롬프트만 그 학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요게 실험은 어쨌든 정확도를 뽑으려면 네. 뭔가 클래시피케이션 결국 기존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모델은 따로 있고 여기서 나온 뭐 최적의 우리 어렸을 때 모델 아까 보여주신 잠시만. 여기서 이 포도만 이거 내고 CLS 이거 토큰이 저 CLS 저도 CLS 이제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예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따로 있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뭔가 좀 긴가민가 한 게 많긴 했는데 그러니까 요 과정 자체는 어, 인코더의 종류가 다를 때 이제 최적의 최적의 프롬프트 모양과 색깔을 찾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그 찾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뭐 학습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비주얼 프롬프트를 최적의 프롬프트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으면은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를 할 때 거기에다가 이렇게 뭔가 그 최적의 프롬프트를 더함으로써 더 좋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규정하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가 네. 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어느 모델을 쓰는 건지 이게 좀 명확하지. 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그대로 있는데 실제로 프롬프트는 옵티마이즈는 지금 다 클립 계열의 네. 트랜스포머들을 쓰는 거고 네. 그럼 이제 다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다른 모델이면 사실 여기서 옵티마이즈 한 게 그 클래시피케이션에도 굉장히 잘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음. 모델에 관한 건
있진 않은 것 같네요. 아무튼 뒤로 좀 더 넘어가서 결국에 이제 클립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셋, 그러니까 각기 다른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다양한 종류의 인코더가 존재를 하고 이들은 서로 또 다른 학습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도 잘 적용이 되나를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이노 V2라고 하는 거는 뭐 시각 정보만을 이용한 뭐 셀프 슈퍼바이전 훈련을 했다고 하고 뭐 C그립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클래스 토큰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 좀 파악이 더 필요하지만 네,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모델의 어텐션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는 또 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게 되면은 그냥 각각의 비전 인코더에 그 이미지를 통과시키고 나온 액티베이션 결과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자나 뭐야, 배트 같은 데 있고 이 얼굴이나 뭐 이런 데 조금 더 불이 들어온 약간 이런 형식이고 각각의 이제 최적의 프롬프트를 요 머리에 주었을 때 조금 더 기존보다 잘 밝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여기 줬을 때 여기 거, 여기 줬을 때 여기 거, 여기 줬을 때 여기로 오고, 여기 줬을 때 여기로. 그래서 결국 자기네들이 요 최적의 프롬프트를 찾아서 조금 더 모델에 이렇게 어텐션을 유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그 모델마다 따로 학습한 거지. 그렇죠. 인코더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그 프리즈된 모델에 최적화된 애들이 따로 있는 네, 다 각기 다른 비전 인코더를 통해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시그립이라는 모델의 비전 인코더만 딱 떼와가지고 이제 이런 걸 만들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롬프트가 적용된 전후의 어텐션 밸류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건데, 어텐션 밸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여기서는 상대적인 값이기에 절대값이 아니라 이제 적용되기 전후에 얼마나 어텐션 값이 올랐나를 보고자 하는 거고, C그립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수동으로 주는 레드 서클이랑 이게 학습된 최적의 패치랑 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죠. 저 주황색 점선이 저 레드 서클이고 요 파란색 요게 이제 학습된 패치인데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것으로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레드 서클의 경우에 얘는 바닥을 기고 있고 얘도 뭐 얘에 비해서는 못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요 이유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립이나 뭐 14, C그립 모델들을 학습을 시킬 때 레드서클이 많이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을 하지 않았나. 하지만 얘네들은 그런 거를 그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여기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효과를 추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다른 멀티모달 LLM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멀티모달 LLM은 요 클립이랑 다이노 V2의 그 어떤 토큰을 교차해서 사용하는 뭐 인터리브드 믹스처 오브 피처 뭐 접근법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결과를 보시면은 그래서 요 클립이랑 뭐 다이노 V2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뿅뿅 나와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얘는 잘 못 맞췄다. 근데 여기서 클립이랑 다이노에 대한 최적의 프롬프트를 동시에 딱딱 주고 하면은 좀 더 잘한다. 여기서도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도록 우리가 모델의 어텐션을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결론으로 넘어와서 어,
어텐션을 유도하기 위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의 비주얼 프롬프트를 제안을 해서 수작업 프롬프트의 한계를 탈피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려고 하면은 뭐 모양도 찾아야 되고 뭐 색깔도 찾아야 되고 하니까 이런 방식을 회피를 했다고 하고, 바이어스에 대한 사전 지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별도의 그 인코더에 대한 파인 튜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립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모델에서도 능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큰 이 크기가 있잖아요. 크기가 크면은